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차근차근 알아보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이혜영 소장님께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을 보니까 하도 턱스크에 비난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아예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고교학점제 교육과 선발의 딜레마라고 제가 부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뭐 국어를 어떤 순서대로 배우고 수학을 어떤 순서대로 배우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당연히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국 사회에 시민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누구나 이걸 받아야 되는 게 교육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야.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교육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천자문을 지금 배우진 않잖아요. 조선시대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막 교육의 화두로 등장하는 게 뭐 4차 산업사회, 융합시대, 네. AI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이주호 장관도 계속 신년부터 얘기하는 게 AI, 뭐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토론 발표식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는 무엇도 있냐면 방법도 있는 거야. 옛날처럼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산업사회에서 동일한 판박이 매뉴얼만 알면 돼. 기계를 돌릴 줄 알면 되죠. 그러면은 그건 굳이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 온을 누르고 사고가 나면 비상전지 버튼을 눌러. 이런 걸로 집체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을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하면 개별 아이들에 대한 맞춤 교육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가 지금 교육 과정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옛날처럼 국영수를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고 공대 갈 친구는 공학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좀 다양성을 두겠다가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배웠는데 대학을 갈 때는 쟤는 저렇게 배우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제가 서울대를 가고 나는 서울대를 못 가죠? 그랬을 때 뭔가 합리적인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은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서울대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승자를 고르는 방법이 선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구를 뽑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떨어진 학생들이 승복이 가능해야 돼.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러려니 한국 정서에는 아직도 내가 수능 1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어. 이거는 용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신이 1.3은 합격이고 1.4는 떨어졌어. 이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데 성적이 비슷해요. 1.4, 1.4인데 누구는 서류가 조금 좋아서 서울대를 붙었고 누구는 떨어졌어. 그러면 무슨 기준인가? 근거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은 일로 가야 되는데 선발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교 학점제라고 발표가 된 건 선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울까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성취평가제가 막 도입이 되고 과목이 다양해지고 이것저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지 입시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고교 학점제는 교육과정을 바꾼 거고 당분간 대학 입시는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 대고 고교 학점제를 하는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시를 더 늘리겠다. 이러면 멘붕이. 뭐냐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IT도 배우고 토론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시험은 천자문으로 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의 입시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애둘러 돌아가고 일단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문제니까 무슨 과목을 배울 것이냐. 일단 뭐 여기 발표됐듯이 너무나 뻔한 거죠. 선택 과목을 왕창 늘렸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 나는 물리를 하고 싶고 다른 친구는 화학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물리를 선택했는데 물리한 친구가 20명밖에 안 되고 화학을 한 친구는 150명이야. 그러면 화학을 한 친구는 1등급이 6명 나오고 물리를 한 친구는 1명이야. 2등 해도 2등급이야. 그러니까 물리를 하고 싶은 친구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화학을 해서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물리를 하든 화학을 하든 둘 다 그냥 A, B, C, D, E 이렇게 절대평가를 해주니까 물리도 예를 들면 20명 중에 5명이 A를 받을 수도 있고 화학도 150명 중에 30명이 받을 수도 있고 5명이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성취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선택 과목을 넓히는 이유입니다. 재밌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목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물리를 선택을 했어. 그럼 적어도 뭐 고전 물리학에서 나오는 가속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물리를 한 거 맞아. 물리를 내가 배우긴 했는데 전혀 가속도는 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최소한의 기준들을 정해놓고 요걸 넘어가면 A로 인정해준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성취평가제로 가겠다.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과목을 부담 없이 배울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식에서 성적에 대한 부담을 없이 한 줄 세우기가 아니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준을 넣으면 A, 어떤 기준 중에 4개는 넘고 하나가 부족하면 B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아니고 성취평가로 가겠다. 그런 의도죠. 그리고 선발 방법은 지금 중2들이 고1이 되는 시점이 2025년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3학년이 돼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건 2028학년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는 요 제도 안에는 있지 않고 그거는 지금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냐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아예 별도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교학점제의 환경도 반영을 해가지고 논의를 올해 안에 진행을 해서 그 작년에 공청회를 2번 했고 올해도 공청회가 몇 번 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아마 공청회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안을 좀 모색을 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고교 학점제는 교육 과정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우리가 입시만 자꾸 생각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중2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여기 끼인 세대죠. 네. 제가 이 친구들은 위화도 회군에서 조선 건국까지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고려 백성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돌아요? 이제 왕씨의 나라는 끝나고 이씨의 나라가 될지도 몰라. 이런 될지도 몰라. 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혁 입법이 되기도 해. 과전제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다 뺏어가던 걸 이제 과전제는 핵심이 자기 때만 세금이 면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야. 개혁이 된 거야. 근데 아직 조선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2부터 한 초등학교 고학년들까지는 이런 거죠. 고교 학점제는 됐대. 근데 입시는 아직 몰라.
알 수가 아직 없대. 학종이 왕창 늘지 않았어.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건 뭘 전제로 한 거냐면 거의 대학 입시의 핵심을 학종이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정시가 40%일지도 몰라. 근데 고교학점제는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중2, 중1들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교육과정 바뀐 건 인지를 했어. 근데 이제 학점제에 맞는 대학 입시 제도가 생길지는 계속 감시하고 지켜봐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교육과정은 바뀌었으나 대학 입시는 그대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원래 학종해야 돼. 근데 여전히 수능 시험 점수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시에선. 그리고 아직까지 정시 40%가 의무인 대학이 16개가 있어.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이야. 이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학종식이고 대학 입시는 수능이 주도해. 아주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우리 중2나 중1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아닌 과목을 고등학교 가면 무지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시가 여전히 40%를 보겠다 그러면 이게 참 갈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유형학습하고 암기 방식의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 학교에선. 그렇죠.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수능은 그렇게 봐. 이게 아주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학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기들은 아마 수능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능이 대입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2, 중1들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더 어린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고교 학점제를 잘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2022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과목 이름도 바뀌고 막 이렇게 잘리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교육과정은 사실상 11번째 교육과정입니다. 11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2차, 3차. 박정희 대통령 때가 3차야. 계속 바뀌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는 차수가 하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그냥 연도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11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뀐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초등학생들은 한글 해독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1, 2학년 때 좀 국어 시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AI랑 디지털 역량 함량 과목을 신설하겠다. 나오네요. 그리고 6학년 2학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죠. 6학년 2학기는 중학교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야. 야, 중학교 가면 맞을지도 몰라. 교복을 입고 형아들이 위협하면 일러야 돼. 뭐 이런 거, 학교 폭력, 뭐 이런 걸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브릿지 과정을 그렇죠. 좀 만드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긴 하는데 뭐 쪽지 시험 형태나 뭐 과정평가 주로니까.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돼. 그래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학습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뭐 학습 습관이 나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시험도 없고. 조금씩 배우거든. 조금씩만 해도 되는데 중학교 가면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걔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걸 여기서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요번에 그 교육부에서 중대하게 발표한 것 중에 보면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이미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봤더니 뭐 상상할 수 없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우리 고장에 대한 걸 배워. 근데 나는 서울 사니까 아파트밖에 없는데 이제 농촌이나 어촌의 현실을 모르잖아요. 그동안은 교과서에 그림 하나 나왔는데 이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나오고 바로 뭐 지도를 열고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게임형으로 배우는 것도 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들이 게임을 안 할지도 몰라요. 교과서에 게임이 나오잖아.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면 안 하는데 어쨌든 게임형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시험도 이제 거기서 바로 채점도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거에서 되게 많이 변화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수능, 포스트 수능 시대가 지나가고 났을 때 주도적으로 선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아마 되게 행복한 과정으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꿈을 좀 꾸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싶습니다. 좋겠네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학년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이 이제 현재 중학생들이 미치는 거죠.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인데 중학생도 변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 자유학년제라 그래서 1년 동안 4가지 활동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 선택을 하고 진로 선택을 하고 예술 체육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걔를 이렇게 고등학생처럼 서술형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고 1년은 시험을 안 봤던 거야. 근데 드디어 저게 학기제로 바뀝니다. 한 학기만 진행을 그래서 하는 2개만 하는 거야. 주제 선택하고 진로 선택.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취지로 이걸 해가지고 애들이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게 학교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은 저 틈을 타서 뭘 볼 확률이 높아요? 시험을 봐야 그렇죠. 되겠죠. 한 학기는 시험을 돌려서 뺑뺑이를 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우리 좋은 시절 가고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도 봐야 되는 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저게 들어갑니다.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 학기라 그래가지고 진로 교과를 아예 지금 고등학교 가면은 진로 교과가 있거든요. 그걸 아예 신설해서 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 가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할지, 진로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 그런 의도고 고등학교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죠. 그냥 고교학점제. 심플하겠다. 그게 고교학점제고 이제 심플하지 않아요. 뒤에 가면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로 진행되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전문 교과가 1, 2였어. 전문 교과 1은 특목고 학생들이 하는 거고 전문 교과 2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했는 건데. 이제 특목고에서 하는 것도 다 보통 교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고도 특목고에서 했던 걸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022년 개정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내가 일반고를 갔어도 스페인어도 들을 수 있고 과학의 전문 과정도 들을 수 있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눈 걸 어떻게 나눴냐면 공통 과목이라고 나눴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현재 제도상으로는 등급과 성취 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일몰제라고 하거든요. 일몰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원래 없애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생명을 연장해 준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가 바뀌었잖아요. 중학교는 등급이 없어졌잖아. 점수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선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등급도 없이 어떻게 뽑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등급을 올해까지 인정해 주겠다를 했는데 그 올해가 계속 된 거죠. 일몰이 해가 안 져. 백야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주호 장관이 한번 흘렸어. 1학년부터 성취평가로 갈 수도 있다.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했는데 그거는 뭐 오래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과목은 등급과 성취 평가를 병행하겠다가 현재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주로 배우는 선택이 그동안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2개밖에 없었는데 3개로 만든 거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3개로 나눴고 얘는 이 3개의 선택 과목은 무조건 성취 평가로만 표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전문 교과는 이제 특성화고만 한다. 그래서 상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걸 배우는 거, 공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걸 배우는 그런 걸 하겠다는 취지예요. 이제 과목 구성을 한번 볼게요. 국어는 공통 과목이 공통국어 1, 2,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화법과 언어. 새로운 과목이 생겼죠. 그러네요. 원래는 화법 장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인데 이상하게 묶었어요. 독서와 장문을 묶었고 화법과 언어를 묶어가지고
두 개로 했고 그 다음에 문학이란 과목은 또 독자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수능은 아마 이 세 과목을 모두 다 보는 거. 그래서 국어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수능의 경우는 아마 요 일반 선택 중에 원래대로 하면은 그 수능은 일반 선택 중에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일반 선택이 저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을 모두 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기서 또 뭐 선택을 할 건 너무 범위가 그렇죠. 좁아.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다 볼 가능성이 있고 진로 선택은 주제, 탐구, 독서, 그 다음이 문학과 영상이 들어갔죠. 네. 이제 언어, 국어란 개념이 이제 영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 할아버지 유튜브. 할머니들도 영상을 보고 있으니. 그 다음에 직무 의사소통. 저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무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은 문과, 이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그 다음에 언어 생활 탐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선택으로 나뉘었다. 국어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수학인데 수학은 공통 수학 1, 2로 나뉘는데 가장 큰 변화는 행렬이 들어갔죠. 근데 행렬이 딱 두 단원 들어가서 그냥 행렬이 뭔지 알면 되는 정도? 복잡한 계산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수학 2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이 원래는 수학 1이라고 이름이 붙였었는데 그거를 대수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수학 2를 미적분 1이라고 바꿨고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뒀어. 그러니까 이 세 과목 대수, 미적분 1, 확률 통계 요게 일반 선택입니다. 근데 수학은 아주 이상하게 수능을 봤어요. 기존에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게 일반 선택이었는데 기하를 봐야 된다는 수학 교수들의 집단 항의에 기하. 평가원이 넘어가가지고 기하를 수능 범위에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올해 논의 과정에서 원래 진로 선택은 수능 안 보게 돼 있었는데 뭐 그런 논의가 다시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대수, 미적, 확통을 몽땅 다 보는 여기 통합만 이렇게 세 개만 보는 수능으로 약간 축소되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문과, 이과가 통합되면서 문과 학생들이 입이 대빨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수학을. 손해봐.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약간 나아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선 이과 대학 입장에서 또 난리가 날 확률이 높아요. 기하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뭐 국민적 합의를 떠나서 일단 수학 교수들이 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저는 학생들 편이니까 그냥 대수와 미적분만 봐도 되지 않을까. 두 과목만.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으로 가보면 미적분 2가 진로 선택이죠. 원래는 미적분 2를 진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일반 선택이었거든요. 그 옛날 이름으로는 2015 과정에서는 미적분이라고 부른 거를 진로 선택으로 보냈어. 여기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반 과정만 통합해서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자, 문과, 이과 모두 대수, 그 다음 미적 1, 통계는 다 보고 이과 갈 친구들만 미적 2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너무 많다고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두 개만 있진 않아요. 경제 수학이란 것도 있고 경제 수학은 보통 누가 하냐 하면 문과 학생들 중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이 하는 거고 인공지능 수학이 이제 새로 생겼죠. 이것도. 그 다음에 직무 수학 이런 게 생겨서 진로 선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진로 선택 과학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 과학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런 거는 역시 진로 선택인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학종으로 나중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공대 가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컴퓨터 관련한 거 하고 싶으면 이산수학 같은 거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선택의 폭은 좀 넓어졌는데 문제는 정시 비율은 여전히 높고 수능에서 안 보는 과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8년 학년도 입시 방안이 되게 키를 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융합 선택, 웃긴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학과 문화라는 게 나왔고, 실용 통계,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 저거는 원래부터 있었죠. 그래서 수학이 좀 복잡하게 선택이 무지 폭이 넓어졌죠. 국어에 비하면 되게 넓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필수 성취 항목, 요게 나와요.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냐면, 교육 과정을 안내해주는 안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번에 개정된 거를 각 과목별로 이 성취 항목이 다 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샘플로 이제 다항식만 갖고 와봤는데 목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수행평가 뭐 하겠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야, 설명해봐. 계산해봐.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설명 이제 이해는 한 것 같으나 설명을 잘 못했다. 그럼 B야. 이해도 하고 설명을 잘했다. 그럼 A고.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빼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거와 인수분해는 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시험에 냈다. 그럼 항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과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용어와 기호로는 미정계수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다룬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네요. 개념학습이야 이게. 미정계수가 뭐니? 이 얘기라면 저 원리대로 하면 되죠. 원리를 설명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거를 하나씩 지워나가면 내가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인지하고 풀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공부할 때 사실 이걸 활용하면 되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는 공통 영어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에서는 일반 선택으로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수능 범위가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선택에서 영미 문학 읽기.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해리포터를 읽었다. 이걸 수능에 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영어 발표와 토론. 이것도 수능 범위 아니에요. 의사소통 같은 그런 부분을 직무 많이 영어, 강조해요.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이 실생활과 융합한 거니까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공통은 1, 2로 나뉘었고 과학 탐구 실험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선택에서 일반 선택이 뭐가 없어졌어요? 물리 1, 화학 1 이런 게 없어졌죠. 그냥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의 구분이 없어졌고 대부분의 1이 그대로 물리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이 물리 1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1이 화학으로 됐고 지구과학 1이 지구과학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원래 옛날에는 뭐였냐면 물투, 화투, 생투가 진로 선택이었는데 그거를 2개씩 쪼갰어요. 그래서 물리에서 핵심이 역학 에너지하고 역학하고 전자기잖아요. 그래서 그 2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역학만 하고 싶으면 역학을 하면 되는 거고 누구는 전자기 하면 돼.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에너지하고 화학 반응. 그럼 뭐 하겠어요? 저는 물질과 에너지를 합니다. 모르지만 할 거는 화학 반응 저거 거의 죽음인데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 세포와 물질 대사하고 생물의 유전 이렇게 2개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과학하고 행성 우주과학 전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진로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화생공을 가고 싶어. 그러면 화학 반응 이걸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는 천문 우주학과를 가고 싶은데 지구 시스템 과학만 했어. 좀 웃기잖아, 그치? 그 천문 행성 우주과학을 이렇게 해라고 구체화 시켜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은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학, 화학 여기 중에 2개를 골라라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융합과학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대로 이거 원래 과학사라 그랬는데 그걸 과학의 역사와 문화로 바꿨고 기후 환경과 환경 생태 요즘 뭐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다음에 융합과학 탐구 과학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있어요. 아직 뭐 거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리학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화학은 좀 어려운 게 많이 빠졌다. 뭐 오비탈과 전자 배치라든가 주기율표에서 아주 어려운 파트들이 좀 빠져서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다음 생명과학 여기서 유전을 뺐다가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수능이 생긴 이후에 최초로 유전이 없는 상태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로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겼냐면 아까 진로 선택 중에 생물의 유전 파트로 옮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쪽을 하려면 저걸 심화해서 해라. 솔직히 우리가 유전을 공부할 일이 민간인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좀 라이트하게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골라서 조금 더 해. 그런 취지로 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은 유체지구, 고체지구, 천체 이렇게 해서 원래는 고체지구가 앞에 있었는데 유체지구를 앞쪽으로 우리가 지구과학 맨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암석부터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지구가 원래 탄생할 때 그렇게 탄생을 했으니까 그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의 변화는 일반 선택은 좀 가볍게 하면서 어쨌든 학생들이 일반 선택에서는 적어도 3개 정도로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3개 정도는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건 완전히 심화해서 좀 공부해라. 이렇게 좀 나눠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 보면 사회가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사회가 저기 한국사 원투, 통합사회 원투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에서 일반 선택이 4개인데 이렇게 됐어요. 세계 시민과 지리. 그럼 저건 뭐가 바뀐 거야? 세계 지리가 바뀐 네. 거야.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윤리. 저건 윤리와 사회가 이제 조금 강화된 측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로와 여기서부터 진로 선택이 한국 지리 탐구. 그러니까 진로라고 해서 탐구자를 붙인 것 같아요. 도시의 미래 탐구. 그 다음에 미래 탐구가.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그 다음에 정치. 원래 정치와 법이 네, 붙어 있었는데 같이 따로 뺐어요. 그 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진로. 정치학과 싶으면 오고 싶으면 저거 이걸로 해야 해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사회와 법, 법과 사회,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그 다음에 융합에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그 다음이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그러니까 이제 학종 관련해서는 되게 선명해진 게 많거든요. 내가 경영, 경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통합사회 한 다음에 일반 선택에서 아무거나 해. 네. 근데 뭐 현대사회와 윤리 같은 걸 해. 그 다음이 뭐라 진로 선택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뭘 해야 돼. 경제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 놓고 융합탐구 가서 금융과 경제생활까지를 하게 되면 오 얘는 선명하네. 확실히 자기 그러니까 뭐 이 선생님들이 세특에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백날 쓰는 이유가 없어 이제 그걸로 명확하게 가겠다라는 의도죠. 근데 문제는 뭐 어디서 생기냐면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저 일반 선택에서 4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 아마 다른 과목 교수들이 또 지랄을 할 확률이 높아요.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경제는 수능에서 빼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정치학과 교수들이 난리를 쳐. 그렇죠. 그럼 진로 선택도 다 골라라.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 과학이랑도 돼야 되니까 과학이 그러면 일반 4개에다가 진로가 8개인데 12개 중에 2개를 골라라? 그럼 여기 이거 다 그래서 이게 수능 어떻게 할지가 제가 보기에 참 애매하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이에요. 기술과정, 정보, 교양. 여기도 보면 무지하게 나눠놨습니다. 일반 선택은 원래부터 하든 기술과정, 정보,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생태와 환경. 요까지는 대부분 하란 얘기고, 그럼 진로 선택과 보면 여기 이제 명확하죠. 새로운 것. 로봇과 공학세계. 그 이제 이게 공대 갈 친구들 또는 자연과학대가 아닌 가정대 간다. 그럼 이제 가족과 가정생활 이런 거 관심을 갖고 하겠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하고 싶으면 인공지능 기초.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싶으면 거기. 인간과 철학을 하고 싶으면 이거, 종교. 내가 뭐 인문학을 하고 싶으면 철학이나 종교 쪽을 해도 되고 논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심리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인간과 심리를 해. 근데 이 옛날에는 그 고교학점제 되기 전에는 저게 등급으로 나와. 그러니까 심리를 어떻게 해? 그다음에 학교에서 야 우리 이렇게 등급 나오는데 2개로 통일하자.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우리 학교가 심리를 안 해. 그러면 다른 학교 가서 들어도 되고 해달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인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걸 무조건 할 수 있게 된 구조죠. 그다음에 저 사범대나 교대 갈 친구들은 교육에 이해를 안 하면 매우 어색해지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 교육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제대로 교육 과정을 돌리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 수능이 사라져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해놓고 수능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중에 골라야 돼. 그러면은 이제 진로 선택이나 뭐 이런 나머지 선택하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큰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8 입시안이 어디까지 가냐가 이제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융합 선택도 여기 있죠.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그다음에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 발달과 부모.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과들은 이걸로 다 구분이 가능하도록까지 돼 있죠. 인간과 경제생활. 그럼 경영경제 갈 애들은 아까 사회에서 하는 거랑 이거 하면은 거의 나는 완전히 상경계열에 미쳤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애들이 섭섭할까봐 과거용을 하나 더 해. 니넨 이거 더 해. 그래가지고 전문수학,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고급미적학인데 아까 일반 거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니들은 이걸 더 해도 돼 라고 하고 융합에서는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그게 이제 영재고등학교를 위한 배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일반고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블라인드를 하고 다 없앴어. 그럼 얘가 일반고인지 과거인지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도 이산수학 할 수 있고 네. 나도 과제탐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학을 어쩔 것이냐. 수능을 어쩔 것이냐. 이제 저는 뭐 이런 고민인데 뭐 저도 공청회도 보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아마 한 여름 정도면 윤곽이 나오거나 안이 2개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어는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거 본다. 선택 없어진다. 수학은 안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현행은 수원, 수투, 미적 또는 기하 또는 확통 선택이잖아. 근데 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긴 하지만 변화를 준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간소한 안은 대수, 미적분원, 그 다음이 확통 이렇게 보고 끝. 더 선택 뭐 이런 거.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 그 다음이 요거를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이 추가로 더 볼 사람은 더 선택해서 봐라. 추가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봐라.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가 우리는 미적, 기하, 본에만 원서를 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강제로 이제 이과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 그다음에 제일 인생이 복잡해지려면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문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원이 아니라 대수, 미적원, 확통을 보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원, 미적투, 기하 3개를 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문이과가 분리되고 과거의 원시 시대로 복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 수학은 언제 누가 하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가는 게 가장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아주 골치 아픈데 과학은 심플하게 보여요. 아마 물리학부터 생명과학까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바라로 갈 것 같은데 사회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저 또 사회과 교수들의 뭐 1인 시위까지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세상에 경제를 안 하는 정치 나라가 없이. 어딨어요. 그다음에 수학도 아마 대수, 미적, 원, 그다음이 확통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또 수학과 교수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기하를 어쩔 것이. 하여튼 우리 교수들이 진짜 문제는. 어쩔? 자기들이 가르치면 되지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거죠. 정시 비율을 여전히 40%로 가면서 고교학점제를 한다.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근데 이거 공정성 강화 방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이걸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19년에 발표가 된 거죠. 40%로 아예 16개 학교는 딱 규정을 한 거야.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정시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윤공정이라 그랬잖아. 근데 공정. 이제 느닷없이 1년 만에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매한 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한 방에 정리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참 너무나 웃겨. 아무리 공약이 빌공짜라고 해도. 그다음에 수능 방식을 어떻게 서술형을 도입하나? 그러면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 바칼로레아처럼 서술형으로 하면 괜찮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술형 평가할 능력도 있는데 비용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시비가 좀 일 수도 있어. 그다음에 과목을 변화? 다시 문이과를 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는 수능을 실시하겠죠, 여전히. 갑자기 없앨 수는 없어. 그다음에 대학 자율로 해라 이렇게 갈 확률은 좀 있다. 40%를 의무로 안 하고 니들이 맘대로 해봐. 그러면 이제 서울대는 뭐 거의 확실하게 학종을 확 늘릴 겁니다. 수능 이제 정시를 줄일 거고 연대 고대가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니들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내 책임은 없어 이렇게 된 거잖아. 자율 우리 윤 정부가 또 자유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자유를 줬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책임을 면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주호 장관 입장에선 면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자유를 듭니다. 주면서. 그러면 지금보다는 정시 비중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서울대는 뭐 10여 년 전부터 주구장창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게 최고다라고 우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가 자율권을 주면 제일 먼저 정시를 축소하고 다시 학종을 확 늘리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까지는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딜레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2 엄마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거고 저희 피기맘은 어쨌든 이 2028 대입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제외하고 나면 요즘 엄마들의 화두죠. 그러면 무조건 좋은 특목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센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근데 여전히 블라인드가 있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 과정은 동일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고에서 하는 거마저도 할 수 있고 외고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학들이 블라인드를 깨고 이거 특목고네? 여기 자사고네?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무조건 특목이나 자사고를 가는 게 좋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요즘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교육박람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한 구경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느 학생부 관련된 하는 부스에 갔더니 거기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에서 찾아왔다는 건 여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중학교 엄마들이 맨날 물어본대 대학에.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 대학에 물어보는데 대학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 세대예요. 그렇죠. 상경계열을 가려고 했어.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고 2학년 때 경제를 했는데 해보니까 안 맞아. 경제 B도 받고 웜에 이 길이 아닌 게 왜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바꿨는데 이거 어떡하죠? 재수강은 되나요? 애초에 설계를 어떡하죠? 이런 되게 디테일의 문제에서 아무도 안 해본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8 입시가 어떻게 되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실제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과연 특목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가 얼마만큼 드러날 것이냐, 이것도 되게 큰 그렇죠. 이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라고는 하지만 A가 몇 %인지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A인데 어떤 학생부를 봤더니 A가 20%밖에 안 되는데 A를 받은 애가 있고, 어떤 학교는 봤더니 70%가 A인데 A를 받았어. 이게 그런 똑같은 게 있는 A인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래대로 하면은 고등학교가 그 내신 퍼주기라는 게 있어요. A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얘기하셨죠. 여러 번. 뭐냐면 자기들을 일단 주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항의하는 거야. 올 A가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러려고 이제 되게 이기적이라 그걸 퍼주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목을 성적 불변의 법칙, 원래 정상적인 상태면은 중학교 반에서 한 5등쯤 하는 학생은 일반고 가면 원래 지금 등급제에서는 3등급쯤 나오고, 자사고 가면 4등급이나 5등급 나오고, 특목고 가면 5등급에서 6등급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 성취평가제로 가면 원래 난이도가 유지가 되고 A를 모든 학교가 엄밀하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일반고 가면 A를 받고, 자사고 가면 B를 받고, 특목 가면 C를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내신을 퍼주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 일반고 가도 A, 자사고 가도 A. 근데 저 자사고에는 어떻게 A가 가로 열고 70% 이렇게 붙는 거고, 특목고 가서 A를 받으면 그 옆에 A 가로 열고 90%야. 아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자사고가 이제 1등이야. 네. 우리 PD님 따님이 1등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자사고를 보냈어. 근데 전교 1등인데 네. A가 70%래. 그러면 1등이 제일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자사고가 서울대를 10명을 수시로 보냈어, 학종으로. 근데 1등부터 10등이 가는 게 정상인데 전부 다 A가 되다 보니 50등에서 60등이 가고 1등부터 50등이 다 떨어졌어.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대학은 저걸 보고 70%가 A를 받은 저 A의 성적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현재보다는 유리해지긴 하겠으나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괜찮은 일반고들은 자사고보다 좋은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문제죠. 그러면 그 괜찮은 일반고가 또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학군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이름이 자사고든 동네 일반고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명문고는 존재하는 건 현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냥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존재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걸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대학은 명문고가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A라고 속을 것 같지 실제 센 놈은 얘야 이런 걸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쓸 거고, 고등학교 입장에선 그걸 막 불러 처리해가지고 다 A로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등인 애는 자기가 1등이란 걸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거고, A이긴 하지만 A다. 70등은 나도 A다를 우겨야 되는 그런 어쨌든 상황은 미시적으로 보면 벌어진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선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원래 아름다운 건 교육 과정까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발의 문제가 되면 오리발들이 수중에서 난리를 피우는 게 여전히 보이긴 한다.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명문고를 가는 게 등급제일 때보다 성취평가 고교 학점제인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정시가 여전히 40%의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러면 저 복잡한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 학생이다 그러면 외고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가야 된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수능에서 문과, 이과 수능 출제 과목이 달라지면 이제 외고 학생도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아주 그게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해,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해 문제는 올해 1년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거죠. 그러면 뭐 하냐는 거지. 중2, 중1은. 중3은 이미 고교학점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어떡하냐는 거야 지금. 이 고려가 안 망했고 위화도 회고는 끝난 상황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학력고사 때부터 수능 100% 시기, 학종 70% 시기, 지금 또 정시 40% 시기, 앞으로 고교 학점제 시기가 되더라도 뭐가 바뀌더라도 죽어도 절대로 never 바뀌지 않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그게 뭐냐? 국영수의 문해력이다. 국영수가 고교 학점제 하에서도 50%는 해야 됩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중학생이 또 너무 과도한 선행을 미리 해봐야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선행 말고 빠르면 2년, 적절한 건 한 1년 정도인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국어는 독해력을 늘리고 그 다음이 수학에서는 기본 개념과 계산을 안 까먹고 누적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고 계산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걸 못 까먹게 하는 식의 티끌모아 태산 방식의 수학 그 산을 쌓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영어의 독해력을 완성하는 거. 중학교 때는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은 중학교 과학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안 까먹고 물화생지 전체를 완벽히 정리하는 것까지를 해두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체 공부의 한 60-70%는 여기다 초점을 좀 두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2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전히 수능이 중요할 수도 있는 세대야. 그래서 입시 변화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초등 3학년 미만은 수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IB가 전면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IB랑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경기도잖아요. 네. 엄마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혼란스러워 하시죠. IB가 뭐야? 아, IB가 뭐야? 자, 그래서 저 IB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교과서들이 디지털 교과서가 되고 평가도 그걸로 진행이 되고 이제 I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이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이게 우리나라 국론이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세력이 이걸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아 보여. 정량 평가가 아니야. 그러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자사고 특목고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반대로 혁신 교육 내지는 일반고 강화하는 교육이 좌파 교육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근데 드디어 해결책이 온 거죠. 이 어떤 세력도 아닌 스위스 세력이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 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 저기 학부모님들도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반민주당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고 근데 이제 스위스가 안 되잖아. 중간쯤 되려나요? 네. 그러면? 저기에 약간 권위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한다는 게 되게 시사점이 커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부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3개 과정 동안 사실은 혁신학교부터 그 진보 교육을 선봉에 서서 했거든요. 근데 IB가 사실 그거랑 내용은 같은 거야. 한 줄 세우기 안 하고 암기식 유형학습 안 하고 절대평가하면서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사실. 혁신을 영어로 하면 IB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희한하게 의견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괴는 일정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에 적응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당장 고등학교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은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는 기대 접어야 되고 중학교도 만만치 않다. 사춘기 애들 데리고 이게 스위스 쉽지 않아.
근데 초등학생부터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도 됐고 IB 기준이 와가지고 ABC에 대한 나름의 훈련도 돼. 성취 과정 안 했으니까 넌 B야. 인정해.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돼. 그리고 그거를 초등학교 6년을 했던 애가 중학생이 돼. 그러면 IB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갑자기 중학생이 됐더니 일로 와. 곱셈 공식 외우고 문제 풀어. 이거보다 이게 나은 거죠. 그리고 하던 이제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름 이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IB에 좀 일정 정도 적응을 했고 그러면은 여기 초등 저학년부터는 확실히 변화된 구조에서는 정권이 바뀌든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합의가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 중2, 중1 가장 혼란에 처해 있는 우리 2개 학년 학생들은 어쨌든 저 바뀌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공부를 하고 엄마는 공청회부터 뭐 간담회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서 피기만 보세요. 그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교 학점제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혜용 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